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상담을 했었던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중에 혹은 그만둔 이후에 종종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밀린 임금을 달라고 했더니 이때까지 너가 일을 제대로 못했다, 뭔가를 훔쳐갔다, 절도죄로 신고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담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분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어요. 마감 타임에 일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는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퇴근하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불만이어가지고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나중에 수당으로 챙겨주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결국은 주진 않으셨죠. 그래서 불만이 누적이 돼가지고 그만두게 됐고요. 그러면서 수당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수당을 준다는 얘기는 하진 않았고, 이때까지 너 때문에 손해가 많이 났다, 그리고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는 공짜로 음료를 많이 가져가기도 했던데 이런 것들 절도죄로 신고를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분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지, 이런 막막한 상황에 처해가지고 상담을 요청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법적으로 볼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아니면 어떤 물건을 가져갔다고 해가지고 이번 달 월급에서 그것만큼 공제를 하겠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사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임금에 대해서는 전액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해가 나서 나중에 임금을 주고 나서 그만큼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임금 자체에서는 일방적으로 공제를 할 수는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단체 협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노동조합 이런 회비 이런 것들은 공제할 수 있고요. 당연히 개인연금이나 세금들은 공제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외에 일방적인 공제는 할 수 없게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일을 하다가 본인의 과실로 어떤 물건을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제가 깨트린 제품이 10,000원에 판매되고 있으니까는 이것을 제 임금에서 공제하는 거 동의합니다 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에는 이것을 공제는 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구체적으로 명시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공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직원이 마감하면서 커피나 이런 것들을 하나 제조해가지고 들고 갔다고 해서 그 커피 값들을 다 계산을 해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청 가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은데 감독관들이 그런 얘기 들어주지 않습니다. 절도죄에 대해서는 신고하실 거면 경찰서 가서 하시라. 노동청에서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관계 법령에 대해서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 노동청에서는 임금을 안 준 그 사실에 대해서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손해가 났다, 아니면은 뭘 가져갔다, 이런 주장들이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유사한 사례가 헬스장에서도 많이 좀 있었는데요. 퇴사를 할 때 보면은 마지막 달 임금을 잘 안 줍니다. 그 이유는 퇴사를 함으로 인해서 회원들이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면은 그만큼 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공제를 한 다음에 임금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겠죠. 임의로 공제를 하기 위해서 임금을 안 줬다, 이런 부분들은 역시나 법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음료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음대로 취식을 했다면은 절도죄가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회사의 자산이나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거나 임의로 사용을 했다면은 당연히 절도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을 임금체불로 신고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일을 하다가 많이 힘들거나 여름에 더우면은 음료수 하나씩 만들어서 먹어라, 아니면 꺼내 먹어도 된다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절도죄가 성립이 되진 않겠죠. 하지만 이제 임의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도죄의 기록이 남는 거 당연히 원하지 않으시겠죠. 사용자도 마찬가지겠죠. 임금체불로 인해서 근로기준법 위반도 똑같습니다. 형사적인 처벌이 가해질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어찌 보면은 약간 동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금체불 건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합의로 마무리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합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제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고 노동청을 통해 가지고 합의를 진행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무조건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상황이 복잡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사용자랑 충분히 합의해서 원만하게 종결할 의사가 있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좀 밝히시고요. 임의로 사용한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는 공제하는 것에 합의를 하고 임금체불권을 원만하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합의서를 쓸 때 향후에는 민형사적 조치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렇게 서로 서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임금을 이제 일방적으로 공제를 하겠다,
손해배상 청구나 절도죄로 신고를 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영상을 찍은 지가 한 2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올 초에 이제 구독자가 이제 한 2,000명 정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보시고 이제 직접 많이 상담들도 오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기쁜 마음도 있고요. 이 많은 도움을 받는다는 응원들도 많이 받아가지고 앞으로도 더 유익한 내용들 전달 드리려고 하고요. 여기까지 오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답글을 통해 가지고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